요즘 몸이 너무 개운하고 사는 게 즐거워. 나이 들수록 사는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은 요즘 즐거우십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둘 다 평범한 노년이지만 하루의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신기하죠? 나이도 같고 사는 곳도 비슷한데 하루의 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은 밤마다 향초를 켜고 음악을 들고 다른 한 사람은 불 꺼진 방에서 TV 소리만 듣습니다. 둘 다 72이에요. 둘 다 혼자 살고요. 근데요, 한쪽은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오래된 아파트 복도 끝,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문. 하나는 김도현 씨, 다른 하나는 박영수 씨. 둘 다 퇴직한 지 10년 됐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떠나보냈고요. 그런데요, 두 사람의 방에 들어가 보면 공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김도현 씨, 그의 방 문을 여는 순간 향초 냄새가 납니다. 책상이 깨끗하고 식탁 위엔 라디오 한 대. 잔잔한 음악이 흐르죠. 혼자 사니까요. 누가 봐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나한테 예의는 지켜야죠. 그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고 조명을 낮추고 그의 밤은 아주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루틴, 서랍을 열고 조용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엔 시니어 전용 건강기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합니다. 이거요? 그냥 저만의 시간이에요.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편해져요. 그게 다예요. 그는 웃으며 말하죠. 그 미소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복도 반대편 박영수 씨의 방은 다릅니다. 문을 열면 공기가 무겁습니다. TV는 켜져 있고 화면 불빛이 방을 덮습니다. 식탁엔 식은 밥과 반쯤 남은 김치. 그는 혼잣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생각해.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까지 TV를 켜둔 채로 눈을 감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점점 더 무겁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외로움.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을 돌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보느냐, 존중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이건 욕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음의 이야기예요. 감각을 잃는 게 늙음이 아니라 감각을 숨기는 게 늙음이거든요. 김도현 씨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아직 당신 안에도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진짜 이야기를 더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침 7시. 알람도 없는데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습관이에요. 도현 씨는 늘 말합니다. 몸이 아침을 먼저 알고 일어나요. 나도 이제 시계가 됐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엽니다. 햇살이 방 안에 스며듭니다.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살짝 얼굴을 스칩니다. 오늘은 괜찮은 하루가 되겠네. 그의 첫마디는 늘 긍정이에요. 부엌으로 가면 커피포트가 대기 중입니다. 그는 전날 밤 미리 필터에 커피 가루를 넣어놨습니다. 아침엔 커피 향이 최고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웁니다. 식탁엔 구운 토스트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간단하지만 정갈합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 DJ가 말하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식사를 마치면 바로 설거지를 합니다.
깨끗이 닦고 싱크대 물기까지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는 늘 말하죠. 혼자 살아도 대충 살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대접해야죠. 그 말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생활 습관이에요. 오전 10시쯤엔 산책을 나갑니다. 도연 씨는 걷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햇살 좋은 날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봐요. 요즘 구름이 예쁘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여유가 묻어나죠. 그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칩니다.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 하나에도 그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점심은 단골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도연 어르신. 그는 웃습니다. 밥은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죠. 식당 안이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지만 절대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조차 즐깁니다. 혼자 먹는 밥도요, 맛있을 때가 있어요. 오후엔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과 수첩 하나. 그는 읽으면서 느낀 걸 간단히 적어둡니다. 오늘의 문장. 늙는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는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참 멋진 말이네. 가끔 음악을 틀고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잡니다. 햇살이 커튼을 타고 얼굴에 닿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저녁 6시. 그는 간단하게 반찬을 차리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 후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나만의 루틴 타임이 시작됩니다. 욕실 불을 켜고 따뜻한 물을 받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말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닦습니다. 그는 말하죠. 이 나이에도 피부는 챙겨야죠. 그리고 드디어 그가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 그는 조명을 낮추고 향초를 켭니다. 방 안에 은은한 빛이 퍼집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엔 작고 단단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어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 상자는 그에게 부끄러운 물건이 아니라 자신을 위로해주는 도구입니다. 이게요, 제 하루를 완성시켜주는 친구예요.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음악은 잔잔하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나면 그는 그 기구를 깨끗이 닦고 제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불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창문 밖에서 달빛이 비치고 방 안엔 부드러운 숨소리만 남습니다. 그의 하루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귀한 줄. 이젠 외롭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제일 든든한 친구니까요. 그의 하루는 그렇게 끝납니다.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살아있는 하루. 아침 9시 알람은 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굳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박영수 씨, 올해 72. 퇴직한 지 12년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한테 약속 잡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방은 조용합니다. 창문은 반쯤 닫혀 있고 햇빛은 커튼 틈으로 겨우 들어옵니다. 테이블 위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그 옆엔 약통 2개, 라벨에는 혈압약, 수면제.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찬밥 한 덩이,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아침은 대충 먹어도 되죠? 그는 혼잣말 하듯 중얼거립니다. 식탁에 앉아 TV를 켭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젊은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볼륨을 줄입니다. 시끄럽네. 밥을 다 먹고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 TV 채널만 계속 바꿉니다. 뉴스, 드라마, 광고, 다시 뉴스. 그게 그의 하루 대부분이에요. 가끔 창밖을 내다봅니다. 맞은편 놀이터엔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떱니다.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앉으면 나도 끼워줄까? 하지만 곧 웃습니다. 남자 혼자 저기 앉아 있으면 이상하지? 그렇게 하루는 다시 조용히 흘러갑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바깥에 나가기 귀찮아서 며칠치 도시락을 미리 사뒀습니다.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돌리는 동안 그는 휴대폰을 만집니다. 카톡 알람은 없습니다. 가끔 금용 알람이 뜹니다. 자동이체 완료! 그게 요즘 그의 대화창이에요. 오후엔 잠깐 낮잠을 잡니다. TV는 켜둔 채 그대로 눕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지만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나도 예전엔 바빴는데 그땐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아졌을까? 눈을 뜨면 벌써 해가 기울어 있습니다. 창문 밖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그때 문득 마음이 허해집니다. 이 시간이 제일 싫어요. 그가 말합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사이 시간. 혼자 사는 사람에겐 그때가 제일 외로운 시간입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둡니다. 젊은 부부가 여행 가는 영상입니다. 그는 젓가락질을 멈춥니다. 참 좋겠다. 나도 옛날엔. 그는 그 말을 끝맺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은 더 조용해집니다. 커튼이 닫히고 TV 소리만 남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손을 잡는 장면. 그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립니다. 쓸데없는 소리야. 하지만 표정이 잠시 멈춥니다. 그는 잠깐 휴대폰을 켭니다. 검색창에 시니어 건강기구라고 입력하다가 손가락을 멈춥니다. 그리고 지웁니다. 내가 왜 이런 걸? 그는 한숨을 쉬고 다시 폰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눈빛엔 부끄러움보다 더 깊은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말합니다. 이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 말이 슬프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삶을 포기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끝납니다. 시계 초침만 들리고 방 안의 공기는 식어갑니다. 같은 나이, 같은 외로움. 하지만 한쪽은 자신을 돌보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김도연 씨의 하루엔 향초 냄새와 음악이 남고 박영수 씨의 하루엔 TV 소리와 정적이 남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나를 챙기느냐, 방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건 욕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중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감각을 외면하는 순간 노년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성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감각이 멈출 때 사람이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자신의 몸을 돌보는 분들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그분들의 얼굴엔 여전히 생기가 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은 눈이 금방 식습니다. 그건 단순히 심리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이 멈추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그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의학적으로도 그건 사실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돌보는 분들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안정적이에요.
그 덕분에 수면 질이 좋고 면역력이 강합니다. 반대로 감각을 닫은 분들은 몸이 굳습니다. 손발이 차고 수면이 얕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몸이 나빠진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다친 거예요. 성적인 감각은 단순히 욕망이 아닙니다. 그건 뇌의 활력이고 신경계의 움직임이에요. 감각이 살아있으면 뇌의 혈류가 유지되고 몸 전체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그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진료실에선 두 부류의 환자를 봅니다. 한 분은 혼자 살아도 자신을 돌보는 분이에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생기가 있어요. 반면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창피하죠? 그럴 때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바로 건강의 증거예요. 몸은 솔직합니다. 마음을 억누르면 몸이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불면, 무기력감, 피로감. 그건 다 나를 돌봐달라는 몸의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려요. 살아있는 몸엔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잃지 마세요. 그게 건강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의사로서 믿습니다. 감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온도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얼굴의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은퇴한 지 15년. 김도연 씨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합니다. 회색 머리는 자연스럽게 빗겨 넘겼고 얼굴에는 미소가 자주 떠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이 밝아졌대요. 근데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내 몸을 챙겼을 뿐이에요. 그의 생활은 여전히 규칙적입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 점심엔 산책, 저녁엔 음악과 향초,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의 손끝엔 여전히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그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TV 대신 음악을 틉니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들리는 시간이 좋아요. 그의 방엔 여전히 부드러운 조명과 향이 있습니다. 그 조명 아래서 그는 여전히 웃습니다. 그 미소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가 있습니다. 반면 복도 건너편 박영수 씨의 집. 이젠 그곳의 공기가 더 무겁습니다. 창문은 자주 닫혀 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TV를 켜놓고 지냅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그 모든 소리가 조용함을 덮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말투는 느려졌고 표정엔 생기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딱히 아픈가는 없는데 그냥 힘이 없어요. 그가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은 짧게 끊깁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말해줍니다. 혈압은 올랐고 수면질환 낮아졌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권하지만 그는 대답합니다. 그냥 귀찮아요. 그는 요즘 낮에도 자주 졸고 밤엔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엔 여전히 TV 소리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화면을 끄고 손바닥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손, 굳은 손가락, 그리고 아무런 온기가 없는 손끝. 그는 그 손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요즘은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 김도연 씨는 달라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 양호, 수면 점수로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의사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그냥 제 몸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을 읽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혼자라도 괜찮아요.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합니다. 도연 어르신은 뭔가 젊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여유 있는 분 처음 봐요.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돈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느냐, 외면하느냐. 그 선택이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의 주름, 눈빛의 온도, 삶의 리듬까지 갈라놓았습니다. 노년이란 건 결국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감각이 남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김도연 씨는 그 감각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사람들과 웃고 혼자 있어도 따뜻합니다. 박영수 씨는 그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지만 그 혼자 속엔 공기가 식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방엔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한쪽은 노란 조명 아래서 향이 퍼지고 다른 한쪽은 푸른 TV 불빛만 깜빡입니다. 같은 밤, 같은 나이. 하지만 하루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하루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 보여요. 동네에서. 그리고 나한테. 어르신이 뭔가 멋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싶다면 지금부터 나를 위해 무언가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살다 보면요. 나이 든다는 게 늙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은 느끼는 걸 멈출 때 늙는 거예요. 같은 나이에 같은 외로움 속에 살아도 누군가는 웃고 있고 누군가는 식어갑니다. 김도연 씨와 박영수 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안에도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직도 세상을 느끼고 싶은 자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체념해버린 자신. 도연 씨는 감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챙겼고 부끄러움 대신 존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웃고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덜 외로워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죠. 그건 자기 자신을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반면 박영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계속 덮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그 말이 습관이 되면서 감각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춰버렸어요. 누구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생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있는 얼굴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얼굴엔 후회 대신 평화가 남습니다. 노년의 삶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의사 이정윤 박사의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감각을 잃고 시간을 흘려보내느냐, 감각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느냐. 그 선택은 의외로 작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 내가 나를 챙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의 온도를 느껴보셨나요? 하루를 버티는 대신 한 번이라도 살고 있다는 감각을 느껴보셨나요? 그게 바로 인생의 마지막 남은 감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니까요.